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우리나라 영화 중 글로벌 흥행 기준 가장 성공한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봉준호 감독의 2019년작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은 제작비 단 135억 원으로 월드박스 오피스 2억 6,200만 달러, 하나 약 3,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며 제작비 대비 무려 20배 이상의 흥행을 기록, 또한 글로벌 2억 달러 흥행을 돌파한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영화. 이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그러게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거기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더불어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 4관왕에 오른, 즉 흥행과 비평 모두를 만족시킨 한국 최고의 영화라 할 수 있죠. 그럼 대한민국 드라마 중 최고는 무엇일까요? 네, 당연하겠지만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2021년 9월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제작비 253억 원으로, 다만 여기서 영화와 달리 드라마는 정확한 흥행 집계는 어려우나 넷플릭스 발표 기준 흥행 수익은 약 9억 달러, 하나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며 제작비 대비 무려 40배에 달하는 흥행을 기록. 또한 전세계 1억 4,200만 가구가 총 16억 5천만 시간을 시청, 나아가 2022년 에미상 감독 및 최우수 주연 포함 6관왕. 따라서 오징어 게임은 한국 및 넷플릭스를 넘어 전 세계 기준으로도 가장 성공한 드라마라 단언할 수 있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흥행에 힘입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순수 제작비만 시즌1 대비 4배 상승한 1,000억 원이 투입, 종전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 기록한 650억 원이라는 한국 드라마 제작비 최고 기록을 가볍게 돌파. 따라서 기존 이정재와 이병헌, 공유, 위아준 외에도 임시완, 강하늘, 구리구리 양동근, 설마스럽습니다. 이진우, 우석이는 일단 소시민이고 딸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박성훈, 특전사 출신의 MTF 트랜스젠더이고요. 빅뱅탑, 윤태한 래퍼인데 조유리 등등 준이는 어떻게든 스스로 먹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에 참가하는 자립심 강하고 꿋꿋한 인물이고요. 웬만한 드라마 주연급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 솔직히 요즘 24년 만에 나온 글래디에이터2처럼 영화계는 물론 드라마도 죄다 속편일색으로 아사리판이 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 오징어 게임 시즌2만큼은 기대가 되다 못해 폭발해버린 작품입니다. 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 2를 보기 전 다시 한번 복귀해야 할 오징어 게임 1의 떡밥은 무엇인지, 오징어 게임의 관람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름하여 오징어 게임 되짚어보기,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놈들, 그 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1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실직후 늙은 노모의 등골 브레이킹을 일삼으며 도박에 미쳐있던 인간 쓰레기 쌍문동 사는 성기훈. 당신 뭐하는 대단히 나좀 가만히 내버려둬. 생각 좀 하게. 어느 날 의문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나 오늘 상태 많이 안 좋다. 그가 건넨 명함을 받고 456억 원이라는 초유의 상금이 걸린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단 그 대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는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기우는 정체를 숨긴 게임의 설계자 오일남 및 자신의 돈을 소매치기 했던 강세벽, 같은 동네에 살며 어릴 적부터 친했던 동생 조상우 등등 쌍문동의 사람 서울대 천재 조상우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자신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오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과 돈을 차지하기 위한 서바이벌, 적자 생존 게임을 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마지막 오징어 게임까지 자신의 실력보다는 대부분 운빨로 버텨내며 결국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 456억 원을 차지합니다. 형, 미안해. 허난 10,000원을 꺼내본 게 전부. 돈은 고스란히 계좌에 넣어두고 노숙자와 다름없는 삶을 보내다
오일남과의 제의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실체를 어렴풋이 알게 되고 또 여기서 그와 마지막 게임을 하며 승리하나 결국 오일남은 자세한 전말을 알려주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죠. 당신이 졌어. 이후 주인공 성기훈은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며 새로운 삶을 누리기로 결심. 약속대로 강세벽의 동생과 조상우의 어머니를 챙기고 난 뒤 본인은 딸을 만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향하는데 이때 운명의 장난인지 우연히 자신을 죽음의 게임으로 이끈 양봉남을 보게 되고 결국 기훈은 발걸음을 돌려 다시 게임에 참가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떡밥과 의문들. 왜 성기훈은 다시 죽음의 게임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리고 오일남은 왜 스스로 게임에 참가했던 것일까요? 자네라면 어쩌게? 대답해! 왜 그런 짓을 했어?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기훈과 일남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신. 여기서 일남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 묻고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또 곧바로 스스로 답하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뭘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즉 오징어 게임을 만든 이유는 상실했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나아가 스스로 게임에 참가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기분을 말이야. 오징어 게임의 모든 건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재미를 다시 느끼기 위해서였고 따라서 그 재미를 다시 느끼게 해준 기훈을 살려주기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네 덕에 기억도 나지 않던 오래전 일들이 떠올랐어. 그리고 여기서 일남이 말하는 재미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일종의 인간미 혹은 인간성과도 연결지을 수 있고 그렇게 일남이 제안했던 마지막 게임 얼어 죽어가는 노숙자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내기 역시 이 인간성에 관한 것이었죠. 아직도 사람을 믿나? 또 결국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이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았던 기훈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데스게임 속에서 한편으론 적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헐.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냐고? 저기요. 끝까지 선한 윤리관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성기훈이며 비단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과 노모의 병환을 위해 게임에 뛰어드는 모습 등 비록 노답 인생일지언정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었고 그렇게 딸과의 만남을 등지면서까지 아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시 한번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죠. 자네 오신 역할 나한테 뭘 원하지? 다시 게임을 하게 해줘. 헌데 여기서 기훈과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의 우승을 차지했지만 정반대의 대칭점에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네, 바로 프론트맨 황인호였는데 그렇다면 이 인물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모든 게임을 이미 경험한 프론트맨은 인간성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기훈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극단적인 상황이더라도 인간성은 남아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2015년) 제28회 오징어 게임 우승자 132번 황인호. 우승 축하합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아주 찰나이긴 했지만 공개된 그의 이력서를 보면 경찰대학교를 졸업 후 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지방경찰청 형사과를 거쳐
상당히 젊은 나이에 서대문 파출소 소장에까지 오른 인물로 경찰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경찰이었고 그만큼 정의감이 투철한 인물이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총에 5발을 넣을 수 있지. 하지만 경찰 수칙상 약실 1발은 비우고 공포탄 1발을 채워야 하니까 실탄 3발. 눈 최종 직업란을 보면 무직. 그러니까 그 역시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처럼 어떠한 계기로 인해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했다는 것. 또한 경찰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계기란 것은 아마 경찰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 글쎄,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 즉, 높았던 정의감은 한순간의 배신으로 무너졌고 그 계기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뒤 우승자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오징어 게임에 남아 현장 관리자가 되었고 이제는 일남의 사망 뒤 실질적인 최종 보스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명심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죽는다. 다시 말해 기훈이 인간성을 대표한다면 이노는 인간성을 상실한 냉혈한의 대표로 따라서 게임을 중단시키려는 기훈의 대척점. 기훈이 빛이라면 이노는 어둠, 흑과 백의 싸움이라 할 수 있으며 기훈이 가진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쩌면 프론트맨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아가 기훈을 방해하기 위해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45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따라서 시즌2의 최대 관람 포인트는 기훈과 이노의 대립, 게임을 막으려는 자와 지속하려는 자의 전략 및 심리가 가장 중요 포인트이죠. 다만 여기서 냉혈한이 되어버린 이노도 자신을 찾기 위해 잠입한 동생 황준호 앞에서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형, 가자. 나랑 가자. 즉,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기훈과의 대립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 관람 포인트이죠. 그리고 짐작컨대 시즌2에서는 기훈이 패배하지만 시즌3에서 전화위복이 되어 이노가 인간성을 회복하는 스토리로 흐르지 않을까 예상해보며 그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그럼 여기 왜 다시 들어왔냐? 난 그 게임을 멈추려는 거야.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